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기준 그리고 감산점 및 가산점 이런 것을 포함한 경선 방법을 발표했죠. 그 이후 영남권 현역 의원들 표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표정 관리하는데 꽤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현역 의원들 대폭 물갈이설이 나돌았죠. 그 중에서도 당의 텃밭인 영남권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고, 영남권 의원들은 또 그런 각오도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됐고, 당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영남권이. 그런 영남권에서도 불만은 있겠지만 당위성은 인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기준 이런 내용을 보니까 감산점이 일부 적용되지만 현역 의원들에게는 경선에서 결정타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런 것이 의원들 자체 판단입니다. 평소 지역 관리를 꾸준히 해온 현역 의원이라면 중앙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지역 관리만 꾸준히 했더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은 이기는 공천, 그러면서도 잡음 없는 공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이 최소화됐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등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컷오프는 7명입니다. 그러니까 7몇 %, 하여튼 8%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치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30%, 40%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탈락한 비율이 그랬었죠.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 50%를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는 58%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랬는데 이번에는 1차 컷오프 명단은 7명이니까 7.7%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8%도 못 미치는 수치인데, 물론 감점 기준이 적용되는 경선 과정에서 일부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진짜로 미미할 것으로, 정말로 한두 명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분석이 지금 유력합니다. 국회의원 교체지수 평가에서 하위 10%는 컷오프입니다. 그 컷오프 명단이, 컷오프 숫자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7명입니다. 그러가 하위 10%에서 3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의 감산을 적용합니다. 청년이나 정치 신인 등 정치적 약자들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은 맥시멈 20%입니다. 그러니까 20%가 감산되고 또 20%가 가산되니까 수치가 엄청 40 플러스 마이너스 20% 하면 40%니까 엄청 커 보이는 수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0%이니 플러스 20% 하는 것은 절대 수치가 아니고 21대 총선 후보 때 21대 총선 후보 경선 총선 공천 후보 경선 때는 고정 가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5%를 얻었으면 20%를 플러스해서 35%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그런 계산이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본인이 얻은 득표율에 따른 조정입니다. 당에서는 이게 경선 득표율에 대한 조정 지수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얻은 득표율의 20%를 감산하고 또 내가 얻은 득표율의 20%를 가산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50% 경선에서 50%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21대 총선 때 같으면 70%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 조정지수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0%가 감산되죠. 내가 얻은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20%가 감산됩니다. 그러면 내가 50%를 얻었으니까 50%에 20%는 10%죠. 그러면 내 점수는 40%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정 감산이라면 50에서 20을 감산하면 30%가 되지만 국민의힘 경선에 적용되는 조정지수는 고정 가산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3선 이상 중진 의원 페널티가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15%입니다. 마이너스 15%이고 거기에서 교체지수 페널티, 방금 얘기했던 하위 교체지수 평가에서 하위 10%에서 30%에 해당되면 마이너스 20%를 추가로 감산됩니다. 그러면 3선 이상 의원이
하위 마이너스 10%에서 30%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원래 3선 이상에 부여되는 마이너스 15% 감산점하고 거기에다가 하위 성적에 따른 마이너스 20% 감산, 그래서 마이너스 35%를 감산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중진 의원의 지역구에 정치 신인 청년이 도전해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가산점이 20%입니다. 플러스 2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5%와 플러스 20%가 이렇게 경선에서 대결을 하는 구도인데요. 얼핏 들으면 이건 무조건 청년이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치 신인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청년은 35살 이하, 그것도 양자 대결일 때 득표율이 20%가 부여됩니다. 만약에 3자 대결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10%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중진 마이너스 35%의 페널티를 받는 중진 의원, 그리고 그와 대결하는 양자 대결에서 20%의 가산점을 받는 정치 신인, 한번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34살 미만 정치 신인이 현역 3선 이상 중진 의원에게 도전해서 양자 대결이 성사된다면 경선에서 과연 몇 %의 득표를 할 수 있을까? 일반 그냥 정치판에서 경선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정치 신인이 도전해서 몇 %를 얻을 수 있을 것에 대해 이거 쉽게 아마 감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지금 30년 넘게 정치부 기자 생활을 쭉 해왔었는데 그 경험상으로 볼 때 정치 신인이 그냥 아무 지역구에 나가서 도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득표율 10% 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30% 득표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3자 대결 이상으로 진행된다면 사정은 더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자 대결 경선에서 현역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청년 신인이 경선을 했다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중진이 47%를 얻었다. 그러면 신인이 맥시멈으로 계산해서 25%를 각각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7, 25 하면 40, 50, 60, 72니까 나머지 28, 220, 280, 28%는 기권이나 무효로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 좀 이따 100%로 환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0명에서 나머지 280표는 기권이나 무효표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가 점수로 환산하면 1%가 1점이 아니죠. 1%에 해당하는 점수는 1.39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47%, 25%, 그러니까 720명이 1000점이니까 72명이 100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1%가 1.39점이 됩니다. 그러면 유효표 47%와 25%를 합해서 72%를 100%로 환산했을 때 그때 점수는 1%가 1.39점이 됩니다. 그래서 중진은 47% 곱하기 1.39점 하면 65.33점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5%를 적용하면 42.43점이 됩니다. 신인은 25% 곱하기 1.39점이라면 34.75점이 됩니다. 여기서 가산점 플러스 20%를 적용하면 41.7점이 됩니다. 방금 제가 중진은 마이너스 35%를 감산했을 때 42.43점이 되고 신인은 플러스 20%를 적용하면 41.7점이 됩니다. 신인이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가산을 했을 때 65.33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100%로 환산했을 때 중진이 65%를 얻고 신인은 34.75점인데 신인이 35%, 65대 35를 얻어도 신인이 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결국 신인이 최적의 감산점과 가산점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경선을 한다고 치더라도 현역 중진은 45% 그러니까 환산했을 때는 65%에 묶어놓고 본인은 25%, 본인은 35% 이상은 득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치를
다 아시겠지만 정치를 경선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무효표가 없다고 상정하면 65대 35, 신인이 35% 3선 이상 중진과 맞붙어서 35%를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34살 이하의 완전 청년 정치인입니다. 사실 신인 청년이 35%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선거를 해본 사람들 전부 다 아는 일입니다. 무효표나 기권표를 없애고 절대 평균으로 35%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반면 3선 이상 중진되는 사람이 자기 지역구에서 경선을 해서 신인과 대결해서 절대 비율로 65%를 얻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정치 그만둬야죠. 정치를 더 이상 3선 이상이 되도록 지역구에서 정치를 했으면서 신인과 대결해서 65%를 얻지 못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대부분 그건 넘어갑니다. 이처럼 3선 이상 중진이 마이너스 35% 감점을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신인 입장에서는 경선에서 이기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초재선으로 치죠. 초재선은 일단 마이너스 15%는 없습니다. 3선 이상에게만 마이너스 15%가 적용되고 초재선에게는 맥시멈으로 적용되는 수치가 마이너스 20%입니다. 물론 뭐 탈당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저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플러스 추가로 감산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초재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의 감산폭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면 신인이 마이너스 20%를 적용받는 현역 의원들의 도전에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경선이 기준이 보통 3사람입니다. 기준 3사람이 경선을 하게 되면 청년 신인입니다. 맥시멈 가산점입니다. 뭐 여성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 또 가산점이 더 다운이 됩니다. 청년 신인이 경선이 3사람으로 늘어났을 때 청년 신인이 받는 가산점은 20%, 양자 대결일 때 20%인데 3명 이상이면 10%로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또 3명 이상이 되면 다른 경쟁자가 있으니까 또 표를 또 뺏어가겠죠. 또 뺏어가면 신인이 받을 수 있는 표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에 고정표가 있죠.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3자 경선을 한다고 쳐도 양자 경선을 할 때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현역 국회의원의 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를 가지고 양자 경선을 할 때는 신인이 되건 누가 됐건 이 사람이 나머지 표를 가져갈 수 있지만 3자 경선을 하게 되면 이 표를 가지고 또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신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정말로 신인들에게 불리하고 현역 의원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경선 룰이 남아 있는데요. 영남권에서는 수도권은 8대2지만 영남권은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의 비율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당원 50%는 대부분 책임당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책임당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책임당원은 매달 얼마, 1,000원, 2,000원 이렇게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책임당원이죠. 근데 그 당원들 중에서도 현역 의원의 경우 책임당원 명부는 현역 의원이 거의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역 의원 지지자인 경우가 또 많습니다. 하지만 신인의 경우에는 이 명단을 확보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경선 실시하기 얼마 전에 아마 이제 그 당원 명부를 경선 참여자에게 명부를 이제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명부를 전달해 주는데 이 명부가 어떤 명부냐? 안심번호 명부입니다. 근데 현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책임당원 명부는 제가 만약에 김경국이가 책임당원인데 이러면 김경국 제 이름과 제 전화번호가 적힌 그 명부를 현역 의원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임당원이면.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시작하는 신인이나 이쪽 경선 경쟁자들에게 돌려주는 그 당원 명부에는 내 이름이 없습니다. 내 이름도 없고 내 전화번호도 지금 010으로 돼 있는 내 번호가 아니라 070으로 돼 있는 안심번호 명단을 이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인들은 이 안심번호 명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현역 의원들은 내 이름이 가진 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공정한 게임입니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처음부터 책임당원 명부를 가지고 전화 공세를 하고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이렇게 전화 선거운동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새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원외 인사들은 그게 그 자체가 없이 나중에 이제 당에서 주는 안심번호 명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사실은 너무 뻔한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PK 지역에서 오랜 동안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PK 지역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6개 지역에서, 그때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컷오프를 많이 했습니다. 컷오프를 많이 하고 공관위에서 또 컷오프를 해서 현역 의원들에게 당신 컷오프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역 의원이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수용을 하고 불출마 선언. 왜냐하면 당에서 컷오프를 당하는 것보다 내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덜 쪽팔리죠. 그래서 내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그 부분은 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경선 폭이 좁았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총 6개 지역에서 경선이 실시됐는데 5개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모조리 승리했습니다. 원외가 승리한 곳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울산 남구월, 바로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그때 당시 김기현 전 대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울산 남구월에서 삼성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삼성 국회의원을 지내고 그 다음에 울산시장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끄러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선거 개입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후보에게 지고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떨어지고 낙선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총선에서 다시 자신이 옛날에 3선을 했던 그 지역 울산 남구월에 다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 뭐 신인이라든가 뭐 원에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자신의 지역구에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때의 지역구 같이 또 경선 대상이 이제 박맹우 의원이었는데 박맹우 의원도 사실은 울산에서 3선 울산시장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을 한다고 떠나면서 그 자리에 보궐선거에서 박맹우 의원이 당선되고 그 다음 총선에서 한 번 더 되고 그래서 울산 남을에서 박맹우 의원이 재선을 했습니다. 1.5선을 했죠. 1.5선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총선에서는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경선을 붙었었거든요. 그 결과 김기현 전 대표가 이겼었네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이거는 신인이 이겼다, 원외가 이겼다, 이렇게 따질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 딱 한 군데 예외가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지신 딱 한 군데 예외가 그곳이 울산 남구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것이죠. 김기현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 5곳에서 모두 현역 의원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청년과 여성 여력에 20에서 4%, 20, 지금은 2%에서 20%입니다. 2%에서 20%인데 이게 조정 수치라 그랬죠. 이게. 조정 지수라 그랬는데, 그때는 일률적으로 20에서 40% 고정 가산점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점이 없는 현역 의원과 경쟁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선 룰보다는 신인에게 훨씬 유리한 룰이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감점 조항 때문에 지금 조정 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똑같이 현역 의원이 감점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20%의 고정 가산점을 받았고, 지금은 20%의 조정 가산점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인이 20%를 얻으면 지난 21대 경선 때는 20% 플러스 20% 40%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20%의 20%면 그럼 24%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금 21대 총선 경선 때가 훨씬 유리한 룰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다 졌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울산 남구월 신인 아닌 신인
김기현 전 대표가 우승을 경선에서 승리했으니까 그걸 제외하면 모두 다 현역 의원들이 이겼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시민들이 훨씬 더 불리해졌죠. 그 상태에서 비교한다면. 그래서 영남권 공천 도전자들은 이번 영남권 경선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입이 이만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그만큼 이제 표정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 되거나 불출마, 아니면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인 지역구를 제외하고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도전해서 공천장을 거머쥐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인 지역구는 뭐 경선을 통과한다 해도 또 그만큼 본선에서 힘든 경쟁을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인들이 뚫고 들어갈 구멍이 더 좁아들었다는 것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를 당하지 않고 득표율 대비 마이너스 20%의 감산을 당한다고 해도 신인 입장에서는 뒤집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35% 물론 뭐 3선 이상 중진이라 그러지만 현역 의원이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현역 3선 이상 중진은 마이너스 35% 해도 그렇게 힘든데 마이너스 20%를 받는 현역 의원과 그것도 만약에 3자 대결이 된다?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거의 그냥 다 공천장을 거머쥐게 되는, 경선 하기 전에 공천장을 잡고 경선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재기를 노리는 한 원외 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현역 의원은 경선에서 모두 다 공천을 받게 된다. 컷오프 되는 현역 의원 이외에 진짜 많아야 한 명, 그 정도가 경선에서 패배할까? 아니면 거의 전원이 다 현역 의원이 다 감산점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 다 공천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제시하고 할 당시에는 불출마나 지역구를 옮긴 의원을 제외한 부산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많게는 절반 정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돌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경선 기준이 결정된 이후에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당 일각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청년 벨트라는 명분으로 당의 젊은 인재를 연구도 미약했던 험지로 내보냈다. 대신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의 인재들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해서 국회 젊은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여러 조직 내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달라. 이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또 이들을 발탁해달라. 답은 현장에 있다. 우리 당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젊은 신인들 발굴을 각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또 보좌관 출신인 초선의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장 검증된 국회의원 자원이 보좌진이다. 멀리서 미지의 초인적 인재, 그런 사람만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훈련된 실체적 인재부터 살펴보자.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기준으로 볼 때 현역 의원들을 지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을 통해서 신인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은 지금 공관위가 발표한 그 공천 경선 기준으로 볼 때는 문턱은 지나치게 높아 보입니다. 아마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이상 지금 현역 의원들 경선에서 거의 그대로 전원이 공천을 받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